안녕하세요. 서울 리더스 비뇨기과 원장 정재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2023년 전립선 비대증 신의료 기술인 수증기 시술 리줌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기본 내용이라기보다 오늘은 실제 케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 환자분을 시술하는 장면들을 준비를 했고요. 하나하나 순서대로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환자는 68세이시고 전립선 크기는 74g, 그리고 전립선 PSA 수치는 3.1이고요. 타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오셨는데 요속과 잔뇨의 결과가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 병원에서 소변을 충분하게 참은 다음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 소변을 충분하게 참아도 역시 최대 요속이 매우 약한 게 확인이 됐고 잔뇨가 105cc, 그러니까 종이컵 한 컵보다 더 많은 양이 남아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약을 몇 달간 먹어도 효과가 없어서 타병원에 가서 수술 상담을 먼저 받으셨던 분이고요. 근데 아직 사회적으로 일도 하고 계시고 매우 활동적인 분이셔서 회복 기간이 짧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전 기능, 아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입니다. 사전 기능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타병원에서 이제 로봇 수술이라고 알려진 워터젯 아쿠아블레이션을 추천을 받았는데 비용이 많이 비싸기도 하고 이제 회복 기간이 길게 설명스럽다고 하셔서 한번 병원을 바꿔서 의견을 들어보고자 오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리줌 시술을 선택하신 이유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는 이제 홀랩 수술을 많이 하죠. 홀랩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이 홀랩 수술은 효과는 참 좋습니다. 한 달 동안 운동은 제한해야 되지만 일상생활은 다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에 홀랩 수술을 하고 나면 재발이 거의 없습니다. 1% 미만이기 때문에 재발이 거의 없고 재발하려면 한 3, 40년 걸리거든요. 근데 아직 사전 기능을 보존하고 싶어 하셔서 홀랩은 탈락했고요. 두 번째로 워터젯을 이분이 안 하신 이유, 로봇 수술을 안 하신 이유는 회복 기간입니다. 로봇 수술도 일정 기간 동안 운동을 제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비용과 회복 기간 때문에 워터젯도 탈락했고요. 세 번째로 이제 유로리프트 74g, 유로리프트도 80g까지 가능한데 제가 앞선 유로리프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0g이 넘고 80g 사이에 허가는 돼 있지만 비교적 큰 전립선에서는 추후에 재발되는 비율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로리프트는 74g이면 비용도 이제 1,000만 원이 넘어가고 재발 가능성도 있다 보니 그래서 리줌과 비교했을 때 탈락이 되었고요. 리줌을 선택한 이유는 시술이 가볍고 회복 기간이 빠르고 유로리프트에 비해서 5년 이상 경과했을 때 재수술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리줌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수술 장면을 직접 보시면 실감이 나실 테니까요. 수술 장면을 직접 보시면서 어떤 원리로 진행되는지 구경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독 후에 일회용 수술포를 다 덮어놓은 상태고요. 수술에 사용될 물은 본체에 장착을 해놓고 관료에까지 내시경과 결합하여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요도로 내시경이 들어왔고요. 관략근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립선 요도가 방광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막혀 있네요. 정상 전립선은 양쪽이 이렇게 좁지 않거든요. 양쪽이 키스를 할 정도로 붙었다고 하는 키싱 사인이 보이고요. 길이도 중간 이상 길어져 있는 편이라 좌우 각각 수증기를 2번씩은 넣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수증기를 주입할 때는 적절한 위치 선정과 높낮이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런 판단은 많은 홀랩 수술 경험에서 비롯되는 해부학적인 이해도가 바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관략근 앞쪽이 바로 정액이 나오는 사정관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내시경에서 바늘이 나오고요. 이 바늘에서 수증기가 나옵니다. 오른쪽 기계 화면에 보이듯이
이 수증기 에너지를 9초간 가해 주겠습니다. 이제 바늘을 빼고 적당한 거리를 둬서 한 번 더 주입을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수증기 주입을 했는데도 피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샷. 이 수증기는 전도가 아닌 대류 현상으로 작용해서 비대 조직 외에는 손상을 입히지 않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바늘을 빼고요. 자,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바늘이 들어가고요. 이 수증기를 주입하면 비대 조직 세포는 바로 괴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비대 조직이 흡수가 되고 줄어드는 데는 통상 기간이 한 달에서 세 달까지 걸리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은 약 2주 뒤부터 시작해서 세 달까지 꾸준하게 개선이 됩니다. 자, 마지막 샷을 하는 데까지도 피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바늘을 뽑고요. 금방 끝났죠? 자, 이제 소변줄 넣고 종료하겠습니다. 몇 번 받아야 할까요? 횟수 따라 비용도 올라가나요? 이 시술은 한 번 하면 끝납니다. 리줌 시술은 크기가 커지면서 수증기를 쏘는 횟수가 증가하더라도 비용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전립선 크기는 얼마나 줄어들까요? 3개월간에 걸쳐서 서서히 최종적으로 약 30% 이상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적다고요? 아니요,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 예를 들어서 전립선 크기를 60g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완전히 도려내는 홀랩 수술을 하면은 한 20g 원절이 가까워질 거거든요. 그럼 60g에서 20g 원절이까지 가까워지면 약 50에서 60%가 줄어드는 거예요. 전립선을 다 드러내는 게 아니라 100%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상 전립선은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약 30% 줄어드는 게 결코 작은 효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크기를 줄이는 약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약을 평생 먹어야 나오는 효과를 또는 그 이상의 효과를 단 한 번의 시술로 줄 수 있으니까요. 이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간단한 시술이면 부작용도 없을까요? 세상에 부작용이 없는 시술은 없겠죠. 이 부작용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리듬 부작용은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3주 이내에 해결이 되는 부작용들이 있고요. 연구에 따르면 요도 통증이 17.5%, 그리고 혈뇨, 정액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정액, 소변을 참기 어려워서 빨리 뛰어가야 되는 요절박 등이 일부 환자들에서 있었고 전부 다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간단한 시술이면 어떤 의사분에게 받아도 동일한가요? 시술법이 매우 간단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앞서 도입된 결찰술 유로리프트도 그렇고 리즘도 마찬가지인 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 기타 수술에 대한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부에 암이 있는 환자들에서 암 수술도 개복 수술을 기존에 많이 했던 사람들이 로봇 수술도 잘할 수 있고 복강형 수술도 잘할 수 있듯이 전립선 비대증은 가장 완벽하게 도려내는 홀랩 수술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단순한 시술도 최고의 효과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결과물을 잘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 가지 시술만 가능한 곳보다는 다른 옵션도 가능한 의사가 이 시술이 어떤 면에서 어떻게 효과가 나올지 해부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만들고 만약의 상황에 대한 대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대체 이 시술의 단점은 뭘까요? 단점이요. 단점을 꼽자면 있죠. 소변줄 차는 기간이 조금 긴 편입니다. 오히려 홀랩 수술이나 유로리프트는 당일에 빼거나 다음날 빼거나 이렇게 소변줄을 빨리 빼는데 리줌 하고 나면
하루에서 3일 정도를 차야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뽑습니다. 근데 수증기를 6회 이상 주입한 경우, 즉 전립선이 아주 컸던 경우에는 길게도 5, 6일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이 소변줄은 바지 안에 넣는 작은 백을 차기 때문에 사회생활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시술 시 통증은요, 국소 마취도 가능하지만 수면 마취 잠깐 하면 시술 때는 아픈지 모르고 끝나 있어요. 소변줄 며칠 갖고 있는 불편감은 이제 환자마다 다르겠지만 환자 입장에서도 의사 입장에서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시술인 것 같습니다. 비용은 비싸지 않나요? 비용이 비싸기는 비싸요. 그래도 워터젯이라고 하는 이제 역시 물을 이용해서 수증기가 아니라 이제 고압수를 분사해서 절제하는 그 수술은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가장 고비용인 시술인데 그래도 리줌은 시술이 이제 1,000만 원이 넘지는 않아요. 비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사정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하고 회복 기간을 빠르게 갖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하다면 그리고 딱 며칠만 소변줄을 갖고 있다가 뺄 생각을 해 주신다면 충분히 제값을 할 수 있는 시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줌 시스템은 크게 위험할 건 없는 장비여서 시술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시술이에요. 특히 80g 이하에서는 효과와 안전성이 아주 잘 확립이 되어 있고요. 내가 약을 계속 먹을 수는 없는데 사정 기능을 보존하고 싶고 회복 기간을 빠르게 앞당기고 싶다고 한다면 그럴 때 평생 약 먹는 효과, 그 이상의 효과를 주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담인데 리줌을 레줌이 아닌 리줌이라고 읽는 이유는요. 저도 들은 건데 이 회사에서 이중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한다는 단어인 리줌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신 만 50세 이상의 남성 여러분들도 작아진 전립선, 젊을 때 돌아간 전립선으로 다시 시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